노래주점의 도우미 여성이 이 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을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30대 초반 홍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0년 1월 27일) 새벽 5시경 경남 마산의 한 노래주점. 좀 있으면 날이 밝아오겠지만 30대 초반의 홍씨라는 남성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점의 도우미를 교체해가며 시간을 이어가는데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술자리가 오래 이어지며 만취한 홍씨는 새로운 도우미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를 더듬으려 했고, 도우미 여성은 처음엔 불편해서 피했지만 그럴수록 행동이 과해진 홍씨는 도우미 여성에게 이 차를 나가자며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불편했던 도우미 여성은 자신은 이 차를 나가지 않는다며 거절했는데, 이후 얼마 동안 이 차를 두고 두 사람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끝내 도우미 여성이 거절하자 표정이 일그러진 홍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도우미 여성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날렸고 그대로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해버렸다. 직후 이 소리를 듣고 주점의 업주가 달려왔으나 이미 정신이 나간 홍씨는 업주에게도 의식을 잃을 정도의 무자비한 주먹질을 해버렸다. 그리고는 얼마 후 도우미 여성과 업주가 차례대로 의식을 찾자 미쳐버린 홍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2명의 여성에게 무려 40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버렸다.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가 부러지자 그자는 다시 주방에서 다른 도구를 가져와 휘둘렀고, 여성들이 도망치자 그녀들을 쫓아가며 끝내 숨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2명의 여성이 숨져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였다. 범행 이후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던 홍씨는 범행의 흔적들을 지우려 했고, 먼저 주점 내부 곳곳을 살피며 스위치를 찾아낸 뒤 영업이 끝난 것처럼 간판을 끄고 그 안에서 주점의 문을 잠그었다. 그리고는 물수건을 가지고 자신이 있던 룸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는 20병의 맥주병과 마시던 술잔을 비롯 모든 흔적을 지우고는 도우미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 그대로 주점의 뒷문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도우미 여성의 2차 거절에 죄 없는 여성 2명을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홍씨라는 남성은 대체 어떤 인간일까? 홍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었던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시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홍씨는 사실상 소년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이후 그는 신문 배달을 하고 잘 곳이 없을 때면 여동생과 교회 등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했고, 힘든 어린 시절이었으나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도 다녀왔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홍씨의 성격은 매우 내성적이었는데, 그자는 군대를 전역한 뒤 몇 군데에 취직했으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월급을 떼이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다. 결국 홍씨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20대 후반부터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자는 4평 남짓한 골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일용직으로 한 달 정도 일을 했으며 술 생각이 나면 인근의 노래주점에 가는 등의 생활을 반복했다.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몇 년간이나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 그가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던 어느 날 홍씨는 30이 넘었는데도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홍씨는 2010년 1월 27일 새벽 집에서 나와 신세한탄을 하며 거리를 걷게 되고, 술 생각이 나자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13만 원을 들고 평소 자신을 살갑게 대해준 단골 주점으로 향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버린 홍씨. 이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까? 사건 발생 몇 시간이 지난 2010년 1월 27일 오전 8시경 노래주점 업주의 남편 김 씨는 아내가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연락도 없고 집에도 오질 않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았고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가 걱정스러워 아내의 주점으로 향하게 된다. 아내의 노래주점은 계단부터 주점 곳곳에 혈흔이 낭자했고 그 혈흔 속에서 쓰러진 아내를 본 남편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도우미 여성과 업주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보았으나 이미 두 사람은 숨져 있는 상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부러진 과도와 부엌칼 등의 단서를 찾으며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수사 초반에는 범인이 치밀하게 범행 흔적을 지웠던 이유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CCTV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가게 안과 밖에는 아쉽게도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되는 듯 했으나 다음날 다행히 현장 감식반에 의해 범행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장의 물병 하나였다. 범인이 현장의 흔적을 모두 지운다고 지웠으나 범행 흔적 전부를 지우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물병에서 나온 지문으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그자의 생활 반응을 조회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자의 주소만 확인될 뿐 본인 앞으로 된 인터넷과 TV, 카드, 통장 입출금 내역 기록 등의 생활 반응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범인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경찰은 홍 씨의 주소지로 향하지만 그자는 잠시 집을 비운 상황. 잠복을 하던 경찰은 그자의 집 앞 건조대에 피가 묻은 듯한 바지를 보고 그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직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여 홍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도망치려 짐을 싸놓은 이삿짐 박스와 흉기 등의 수상쩍은 물건을 보게 된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이사를 가기 전 주변 만화방에 외선값을 지불하고 홍 씨가 집으로 귀가했고 이를 본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010년 1월 29일 홍 씨를 붙잡게 된다.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간이나 집에서 잠을 처잔 홍 씨. 이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에서 홍 씨는 자신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 초범이라는 점들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홍 씨에게 고작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2010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 출소한다면 홍 씨는 2030년경 50대 초반의 나이에 출소할 예정이다.